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평가단 모의고사 18회 보겠습니다. 18회. 자, 우리 18회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우리 감가 보상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1번 문제가 이제 환지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환지 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그러면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야 된다 해서 환지 기준이라고 그랬고, 공법에서 기준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요것만 국토교통부 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수리완,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요거를 종합 고려하는 거죠. 그럼 아닌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안을 아냐라고 물어본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였었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도시개발 법령상 요거 환지 처분인데 옳지 않은 거. 자, 환지 처분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자,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야죠. 준공검사 받으면 자, 요 며칠 안에 환지 처분할 것?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맞고. 근데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잖아요. 그럼 준공검사권자가 지정권자예요. 그건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안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그래서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서 며칠? 60일 내. 맞네요. 2번. 환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가져가라고 뭐예요? 통지한 다음에 공고합니다. 맞고. 3번. 환지 계획이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종전 토지가 넘어온 거죠. 그럼 요 땅이 뭐예요? 종전 토지로 본다. 뭐 너무 많이 나왔죠. 예. 자, 그다음에 4번. 환지 처분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된다라고 법률에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등기 안에도 효력은 발생해요. 단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14일 안에 한다. 맞는 말이네. 예. 5번. 자, 입체한지 이 경우에 종전 토지의 저당권이 이 땅 소유자가 아파트 받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 건물하고 공유지분을 받아야죠. 전체 땅 중에.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이 다음날 요 건물에만 가는 거예요? 땅에만 가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죠. 그러면 종전 토지에 설정됐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가 아니라 무슨 날에?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입찰지를 받은 건물 일부와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 맞는데 공고일에 다음 날이 빠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이번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환지 처분을 했을 때 효과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 중에 옳은 거. 자, 환지 처분 소유권 가져가 라고 처분하면 그 효력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슨 날에? 다음 날에 발생한다. 틀렸다. 2번.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속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가 아니죠. 공고하면 종전 토지에 속하던 권리 중에 쓸모가 없는 거는 땡치면서 소멸하고 다음날 다 따라가야죠. 모두 소멸한다 이런 표현 없고.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따라가는 게 원칙이지만 통행 권리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실익이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 끝날 때 땡치면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 아니죠. 얘는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는 것의 성질이에요. 4번.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자는 건축물 일부와 당해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등기 완료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은 전부 다 뭐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입니다. 다 틀렸어요. 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보르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계획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다음 날.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깔끔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3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환지 처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해서 타당한 거. 타당한 거. 맞는 거. 자, 1번. 보류지는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시행자 귀속이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틀렸다. X. 2.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자,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했어요. 그럼 법적인 등기 기한 제한 내라도 다른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타등기는 제한되지만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하면 법적 등기 제한 기간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3번. 환지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에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 촉탁을 함으로 행한다. 자, 환지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이에요. 공고가 있은 날이에요. 공고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 그렇죠. 14일 내라고 해야지. 환지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4일 안에 하는 거지. 이 공고한 날에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은 날에가 아니라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청이면 뭐야?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따라 한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네. 맞는 건 2번이 답이었고. 4번은 뭐가 틀렸냐? 청산금은 원칙이 한꺼번에 받아야죠. 일괄징수, 일괄교부지만 이자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입체한지의 경우에는 다른 환지 처분과는 다르게 공고일부터 소유권의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 얘도 똑같아요. 항상 무슨 날?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다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갈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아니한 거, 다른 말로 틀린 거. 1.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기간은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예요.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니까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다. 맞죠? 다음날까지란 말은 없어 이 법에. 다음날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공고일까지. 예. 예, 맞네요. 예.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에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자 환지 예정지를 갔더니 그 예정지에 종전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얘가 이용하는 걸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니까 무슨 의무 있다 그러죠? 그죠? 수인 의무 있다. 맞네요. 채비지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얘는 사업비용 충당해야 되니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에다가 수익에다가 모두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야 이거 사업비용 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답은 3번. 4번.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예정지가 정됐어요. 환지 예정지.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예정지가 옛날과 달라요. 그 임대료, 기타, 지료, 사용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필요 없으면 권리 포기해도 되고 맞고. 예정지가 없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입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환지 부지정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너 언제부터는 쓰지 마라고 30일 이상 기간을 줘요. 그날부터는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을 사용 수익 정지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정지 명령했는데 안 하면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이번에 6번 볼게요. 6번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 및 임원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그럼 틀린 게 지금 현재 4개인데 옳은 거 찾아볼까? 자 1번부터. 자 조합에 여기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개발로 기억하랬죠.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재개발구역 조합일 때 나오는 거고 정비사업 조합일 때 나오지 여기는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들었고 이사가 이사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계약을 한대요. 소송을 한대. 그럼 너 나와. 누가요? 감사가. 조합장이 아니라 누가? 감사가. 들었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하면 안 되죠.
겸직, 금지. 겸할 수가 없다죠.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다 틀렸네 이거. 4번. 조합 임원의 선임과 정관의 변경. 선생님 개정되면 환정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반드시 총회 개최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래서 임원의 선임.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 변경, 합병 해산인데 그럼 요 정관에 관한 변경은 총회의를 거쳐야 하며 대의원에서는 못해. 그죠? 총회 반드시 해야 되니까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가 없다. 맞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이 됐었는데 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해당하게 되면 그날부터예요. 개발법은 다음 날이에요. 2번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 다 즉시예요. 그날부터가 아니라 지정된 날에 무슨 날? 해제된 날에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이 빠졌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가볼까요? 자, 7번은 도시개발 법령에서 요거 동의요건인데 토지 소유자가 특도신고한테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은 제한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2.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라 해서 면적 3분의 2.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과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 시끄러우니까 면상이 총 맞았니 2분의 1 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이거를 올바르게 연결한 거. 자, 3분의 2부터 찾아요. 3분의 2. 나왔네. 다 벌써 2번이죠. 그러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것도 맞죠? 정답은 2번. 동의요건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은 도시개발 법령상 청산금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청산금은 개별 토지가 왔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청산인데 자 종전 토지와 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되어 교부하는 환지하의 사이에 자 종전에 있던 거 내가 2억짜리 새로 교부받는 게 뭐 3억짜리야. 그럼 1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으면 이거를 금전으로 과부족분을 뭘로 금전으로 충당해서 조절하는 결제의 기능을 하는 금전이 청산금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이 시행자가 징수를 왜 해요? 많이 가져갔잖아. 너 부당이득 반환금이죠.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거고 시행자가 교부하는 건 많이 못 받았으니까 미안해. 손실보상금이죠. 부당이득 반환금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손실보상금으로 성질을 갖는다. 틀렸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항상 확정되는 게 환지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이 권리를 소멸시효 너무 몇 년 쪽으로 했어? 5년. 공법은 다 5년 소멸시효. 소멸시효 몇 년간?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자, 청산금 받을 자가 줄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소불명이야. 아싸가울이 아니라 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법원에 맡겨야죠.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한다 해서 뭐예요?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면 뭐 해라? 공탁해야 공탁하면 되죠. 맞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됐으니까 요날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다. 맞죠? 단 이자 붙이면 분할징수 교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 방법이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 건데 누가 조성했어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짜서 환지계획이래. 그 실시계획 짜서 얘가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따라 공급하면 되는데 이거를 공급합니다라는 거를 이분한테 보고는 드려야지. 서류 제출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지정권자. 시행자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해라. 조성토지 공급계획서를 맞고 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자기가 작성했던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공급해야 됩니다. 맞고 조성토지 공급은 당연히 경쟁 입찰 방법이 원칙이에요. 단 국민주택 규모의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단독주택용지, 단, 주, 공, 뭘로도 추첨. 얘네는 무슨 방법으로?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맞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틀린 것은 아까 전에 나오지 않았죠? 틀린 거. 자,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수용 방식은 그냥 감정가격이에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평가하는 거는 시끄러운 거는 업자를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바뀌었어요. 업자등. 그럼 이건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5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청사.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는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당해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 이하로도 정할 수 있다. 맞네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사회복지시설도 좋은 거라 사회복지시설도 감정가격 이하인데 무료일 때가 이하죠. 무료일 때. 유료면 안 되는데 유료로 시험이 내서 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틀린 거는 4번.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표현이다. 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도시개발 채권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도시개발 채권 왜 나왔냐면 자, 도시로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도시 거꾸로 누구죠? 시도지사가 돈 관련된 건 전부 다 행정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볼까요? 자, 도시개발 채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도시개발 채권 그러면 요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군객 시설도 설치하고 도시개발도 해야 돼. 그래서 도시군객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도시 거꾸로 누가? 시도지사. 상환자 안 들어가면 다 무슨 식? 기명식, 무기명식? 그렇죠, 무기명식. 상환자 들어가면 기명이에요. 그럼 발행은 시도지사가 행정 승인 얻어 무기명 발행하든 뭐 등록 발행하든 하되 수용은 5년, 환지가 10년 걸리니까 5년에서 몇 년 사이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되 권리 행사 안 하면 소멸돼요. 소멸효 넣으면 또 5년이죠. 그래서 원금은 5년이지만 이자니까 몇 년? 2년. 3자면은 몇 년이었겠네? 3년. 이자니까 2년이죠. 그리고 매입 의무자는 이득을 받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되 중도상환은 안 되지만 매입자의 어떤 귀책 사유 없이 취소가 됐거나 착오로 더 매입을 했거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은 허용은 된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 도시개발구역에 누가 발행해요? 방금 전에 이거 시도지사를 했지. 언제 지정권자라고 했어? 틀렸네. 틀린 거니까 답 1번인데. 2.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로 설치하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한다. 맞고 채권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고.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되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자, 상환기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상환기간 5년에서 몇 년? 10년.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데 또는 등록 발행 가능하댔죠. 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빨리 끝냈으니까 여러분은 빨리 틀린 것도 확인하고 이제 다른 거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 평가단 모의고사 해설 너무 자세하게 다 볼 필요 없고 내가 틀린 것만 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 정비법 모의고사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